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월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밤사이 뉴욕 증시, 이어서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입니다. 이 도매물가 PPI 그리고 고용시장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1.5%대 내외의 급락세를 이어갔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최근 금융시장의 하락이 원인이 인플레나 고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에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의 주류에 200%의 관세를 천명한 데 이어서 이 정부 셧다운 우려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됐고요. 또 PPI가 전월 대비 둔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PCE 가격 지수를 구성하는 일부 항목들의 상승세가 좀 확인이 되면서 여전히 물가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잔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이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의 종식을 지지하면서 셧다운 우려가 다소 완화됨에 따라서 시간 내에서 반등이 나왔었던 간밤 뉴욕 증시였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 코스닥과 코스피가 엇갈린 채로 상승 출발을 한 가운데 이 철강과 강관주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공식 요청하기 위해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로봇주들도 여전히 장 초반 대비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 구글이요, 로봇의 두뇌라고 하죠. 이 피지컬 AI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오늘의 재료로 작용했고요. 또 반도체 소보장 잘 움직이네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터치하고 상승 전환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AI용 초고용량 SSD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오늘의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 ESS 오늘 오전장에 이어서 상승폭 확대해가고 있네요. 이 미국의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4천억 원대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 삼성 SDI, 여기에다가 추가해서요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오늘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 장 초반의 낙폭을 다소 되돌려가면서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2,573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약하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현재 사들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현재 1.74% 상승폭이 더더욱 확대가 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장 초반 대비해서 더욱더 개선된 모습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요. 735선 어느덧 돌파해줬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지금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나란히 매물을 담아내니까 이 수급 동향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코스닥이 더욱더 힘을 받고 있는 오늘 시장이네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코스피에서 외인의 순매도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버티는 형국이 지속이 됐었죠. 다만 최근에 증시를 떠받쳐주던 이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흔들렸던 코스피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다시 한번 코스피에 유입이 되면서 이 상승 흐름, 반등 흐름을 주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 역시 계속해서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우리 증시에서 미증시 와의 디커플링을 나타내는 좋은 원인 중에 하나가 연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상황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우리 시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봐야겠죠.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 새로운 스페셜 전문가님을 한 분 모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라면서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스페셜 템베거 메이커 정재훈 전문가님 옆에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최근 이 글로벌 시장을 보자면요, 정말 각계격파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일은 신고가권, 일본은 천천히 좀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은 박스권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미국 약세에도 디커플링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는 이유, 매크로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뭐가 문제일까요?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 좀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면서 한국 시장과
중화권 증시, 뭐 아시아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럽 시장이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조정을 좀 받았죠. 근데 이제 중화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느냐 사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약보합세입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조정을 받게 되면 여전히 좀 매수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요 잠깐 좀 보게 되면 저 아래 차트가 저점 자리대에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잠깐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대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런 구간대의 자리대가 PBR 기준으로 0.83배 정도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0.83배 상당히 좀 싼 그런 구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최근 들어서 61선 언저리대까지 좀 조정을 받았죠. 2,500포인트대 초반이었어요. 이 자리대는 PBR 기준으로 0.89배 이 정도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매수라는 얘기예요. 이 구간대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시장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박스권이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 박스권이 도대체 어디로 봐야 될 거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단 자리대로 좀 보게 되면 뭐 2,500을 살짝 하회해주는 그 자리대를 하단 자리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자리대는 제가 봤을 때 PBR 한 배 언저리대 2,800선 정도 요 자리대까지가 전후해서 상단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려올 폭보다는 올라갈 폭이 더 많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기금 쪽에서 최근 들어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최근래에 매도가 좀 일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다시 매수로 좀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의 비중을 아직 다 못 채웠어요. 며칠 전에 이번 주 중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연기금이 한국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의 비중도 포함을 해야 되지만 약 15% 정도를 채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다 못 채웠습니다. 그럼 적어도 20조 원 이상 매수를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비중이 좀 채워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럼 연기금들이 과연 뭘 살까? 고밸류인 종목군들을 살까? 아니면 저밸류인 종목을 살까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라면 많이 싸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겠죠. 결론은 시장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마 연기금 쪽의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800대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23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사야 될까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의 오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로봇 섹터들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보게 되면 우주항공 쪽 섹터도 그나마 견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체 쪽도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순환매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싼 종목군들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승을 해줄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0.3%입니다. 하이닉스가 2%대 상승을 하고 있죠. 그건 여기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삼성전자 살래? SK 하이닉스 살래? 대부분 사람들은 SK 하이닉스 쪽으로 아마 선택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저는 후자,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좀 너무 무겁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6만 원 넘어갈 거예요. 6만 원 넘어가서
6, 7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은 좀 보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 쪽에 종목이 너무 무거워서 못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쪽 섹터를 사라고 했죠?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흐름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SNS텍,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죠. FST,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죠. 그 다음 어보우 반도체, 마찬가지로 삼성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죠. 지분을. 그죠? 오늘 장중에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얘네들이 왜 올라갈까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돌아설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하반기 때는 공급 부족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쪽의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많이 빠져있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많이 올라가 있던 섹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조선과 방산. 이쪽 섹터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간다? 모르겠습니다. 종목별로 선별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겠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예로 계속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74만 5천 원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죠? 정오의 텐베거죠. 자, 여기에서 사가지고 70만 원이라고 칩시다. 70만 원. 여기에서 사가지고 텐베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이게 1400%예요. 수익 내고 있는 게. 이때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동안 끌고 간 거예요, 추세로. 그렇게 해서 1400%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가 있는 쪽보다 빠져 있는 쪽의 종목군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든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조선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쪽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 계열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다른 쪽, 이 한국조선 HD 현대 쪽이나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쪽은 그나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히려 이런 쪽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으나 저는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결론은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고,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향후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는, 그리고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의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야 벚꽃 피고 벚꽃 구경 갔다가 좀 재미나게 놀고, 그리고 나서 6월달, 5월달 넘어가고 6월달 넘어가고 그 구간에서 수확을 좀 해주고 여름휴가 갔다가, 그리고 나뭇잎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때 조심했다가 조정을 활용해서 4분기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로 아마 구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쪽 보면서 한번 봅시다. 특징주들 같은 경우.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를 보세요, 한번. 전고체 쪽이죠. 전고체 쪽인데 주가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2차 전지 쪽 섹터 최근 들어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좋게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 쪽 섹터 좀 약해요. 삼성 SDI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 SDI 때문에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2차 전지를 다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2조 원대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문이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중소형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운영자금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삼성 SDI 2조 원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설 투자 그리고 법인에 대한 부분들 법인 쪽의 투자입니다. 써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밑바탕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전고체 쪽까지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필 에너지 같은 경우가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텐베거를 만약에 하잖아요.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거 사는 겁니다.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거.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이 전 프로그램이죠. 필에너지 14,00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14,000원 부근에. 지질이 움직이지가 않고 있다가 14,000원에서 지금 거의 2만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거의 5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겠죠. 그죠? 시간은 별로 지루해요. 근데 시장이 빠져도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이런 종목군들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 보세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도 전고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상승을 해줬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쪽 같은 종목군들도 조정받았을 때 여전히 봐야 될 섹터예요. 자, 그럼 전고체 쪽 섹터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이어가겠죠. 어떻게? 전고체와 연관이 되어 있는 애들. 근데 왜 하필 전고체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고체 쪽의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느냐? 계속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를 좀 보게 되면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가 좀 강하죠. 삼성전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더뎌요. 그러면 대놓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었죠? 삼성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SNS텍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FST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NS텍 마찬가지로 삼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보우 반도체 요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장비 쪽에 LOT 베큐um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TSE 이런 애들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왜 못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원익 IPS도 있네요. 상당히 많아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레거시 쪽이잖아요. 레거시 부품 쪽 괜찮다고 하잖아요. 이유는 중국 쪽의 소비 촉진 정책, 반도체 사재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낸드 쪽에 하반기엔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다가 가격까지 상승을 시켰습니다. 올랐어요. 그럼 이들 섹터들 봐야죠. 레거시 쪽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 주가의 추이를 보게 되면 다 바닥에 있잖아요. SNS텍 주가 바닥, FST 주가 바닥,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보게 되면 TSE 주가 바닥이죠. 월봉 차트를 봐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월봉상의 이중바닥형의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봐야 된다. 그리고 이 YC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지분을 투자하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얼만큼 보유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11% 보유하고 있죠, 지분을. 왜 보유할까요?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뭔가 있으니까 하겠죠.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죠. 짜증나고 승질나고 욕 나오고 그러면서 이거 매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 걸 이런 것들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따라 들어가다가 물립니다. 보내줄 건 보내주고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을 보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반도체 쪽 강하고요. 전고체 쪽 강해요. 그 다음에 또 강한 게 로봇 속 섹터도 강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건 단기적으로 아마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고 유일 로보틱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로보티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개의 종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반대로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이런 애들은 못 올라갔죠. 만약에 너라면 레인보우나 이런 거 살래, 엔젤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살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엔젤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살 겁니다. 왜? 얘네들 못 올라갔으니까요. 섹터 내 순환매 관점으로 보면 얘네들이 올라갈 게 더 낫습니다.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섹터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올라가 있는 뭐 클로봇 이런 것들보다는 뭐 SBB테크라든가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는 이제 투자 혹은 테마를 예상을 하고 만약에 종목군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좀 모아가려고 하는 섹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트럼프 정책에 부합하는 섹터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조선 방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고 솔솔 있는 것들이 LNG 쪽 나오고 있죠. LNG 쪽 마찬가지로 조정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눌림 받으면 매수를 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새롭게 시세가 나지 않은 걸 보고 싶어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대북이에요. 이 대북주들을 아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얘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의 행보를 보게 되면 러시아하고 우호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를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사이 좋게 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옥죄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옥죄려면 여기서 필요한 게 북한까지도 일단 넘어가야겠죠. 그럼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싸잡고 여기에서 중국을 치는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쪽에서도 김정은이랑 사이가 좋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저가 매수에서 만약에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북주 모아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죠. 다음 주 정도면 정치적인 리스크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라면 대북 섹터에는 테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아직 이슈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됐을 때는 이게 100%가 올랐네, 200%가 올랐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다. 테마를 한다면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을 너무 불안하게 보지는 마세요.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매수하지 마세요. 한 번에만 매수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sek터들은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보세요. 나는 손절 딱 하고 분할 매수 딱 할 수 있고 그런 분들만 보시고, 나는 만약에 이것도 못 하겠어, 좀 안전한 거 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섹터 내에서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점진적으로 더 움직일 겁니다. 점진적으로 더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를 한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테마성의 흐름들로는 LNG 쪽이라든가 로봇,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을 편입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나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라고 하게 되면 삼성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기업, 이런 쪽의 기업들이 한 번에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필에너지처럼. 필에너지도 삼성 SDI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을. 그러다 보니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삼성이 지분 투자를 왜 했을까요? 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신사업이든 아니면 신제품이든 하게 된다면 그 회사들과 협업을 많이 하겠죠. 연구를 하든 뭐라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좋습니다. 시장 좋으니까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투자 마인드로 2800대까지는 투자 마인드로 추세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 씨의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2,800선까지는 추가적인 대응 전략, 시장 흐름 따라서 그대로 순항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최근 코스피가 강했는데 오늘 코스피가 아쉽고 왜 이렇게 코스닥만 잘 가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 상대적으로 최근 충분한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의 가격 매력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어제 20일 이평선에 부딪혔었죠.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매력도가 낮은 구간이라는 점을 하나의 이유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볼 수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모셨으니까요. 방송이 끝나도 반드시 아래의 공간에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명성이 아주 자자한 종목 상담, 오늘은 특별히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니까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 저희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종목 고민 상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숲 들어와 있네요. 11만 2,600원에 10%. 확실히 이름을 바꾼 이후에 조금 더 주가가 잘 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한한령 해제 수혜감을 입어서 2월 달 들어서는 초장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5일선이 정말 좀 위태위태하게 지켜지는 흐름 나와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11만 2,600원 10%, 지금 이 시각 8만 4,800원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숲, 영상 콘텐츠 어떻게 흐름 봐주실까요? 우선 11만 2천 원대 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자 지수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밀리기 시작을 했어요. 뭐 코로나의 영향이 됐든 뭐든 간에. 그리고 나서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이었어요. 박스를 그리다가 이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어요. 근데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다시 이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밀려 내려왔네요. 자, 그러면 요 지금 7만 7천 원, 8만 원 요 언저리대를 지지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정도면 지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숲 같은 경우를 봐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밸류도 뭐 그렇게 비싸다? 그렇게 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추가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할 거냐, 요걸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8만 원 이하권역으로 내려온다? 뭐 8만 원 지금 최근에 형성된 게 8만 700원이네요. 8만 원 언저리 때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는 왔고, 그러면 8만 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되면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평단가는 1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9만 한 6천 원짜리 때, 이 언저리 때까지 단가가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손실 없이 약간의 수익이라고 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략을 활용을 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느 때보다 자세한 상담, 저도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이렇게 세심한 종목 상담, 저희 명쾌한 솔루션 제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상당히 저도 좀 많이 궁금했던 종목입니다. HLB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84,000원에 15%, 주가가 현재 상당히 출렁이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HLB입니다. 이슈를 보자면요. 앞으로 HLB의 신약 허가 결정 여부 기한이 3월 21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이 시간까지는 지금 현재의 출렁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우선 이 HLB는 임상 관련해서 결과가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HLB하고 다른 기업들 제약바이오 쪽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언론 플레이, 뉴스 플레이를 겁나게 해요. 이 HLB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최근에 뭐 진양곤 회장님이 뭐 자기 그 자사주들 종목을 사들이고 있다,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 신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반반이에요, 사실. 15%의 비중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반등 나오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수요일 날 이거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이런 거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해도 될까?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신약 개발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위로 이렇게 쫙 솟아날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죄송스럽지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딱 저항 자리 때에 매수를 하셨거든요. 요거 매도해서 다른 거 보세요.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거라면 살 거 제약바이오 섹터에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셀트리온을 봐도 되고요. SK바이오팜을 봐도 되고요. 유한양행을 봐도 되고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B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요거 매도해서 그런 안전한 종목군들을 좀 갈아타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신청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어디까지나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을 챙겨주시지 않으면 저희 진행이 조금 어렵습니다. 반드시 3가지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꼭 챙겨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 또 오랜만에 들어와 줬네요. 104,000원에 20%. 지금 시각 리가캠 바이오 보자면 2% 살짝 되돌림 나오게 되면서 104,800원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손실 구간이 심각하게 벌어진 상황은 아니지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리가캠 바이오를 좀 보자면 이제 좀 아무래도 의미 있는 애로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뭐 1년 이상 남았고요. 여전히 연구에만 좀 몰두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수익권역 언제쯤 크게 확보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약바이오 섹터가
알테오젠이 먼저 이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조정을 받으면서 보로노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 ABL 바이오 뭐 이런 애들이 좀 약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끝났느냐? 끝난 거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안 끝났으면 리가켄 바이오나 보로노이, ABL 이런 애들 안 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리가켄 바이오는 못 올라갔고 보로노이는 신고가예요. 리가켄 바이오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0만 4천 원 정도의 20% 비중이라면 요거 좀 가져가 보세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뭐 10만 원 좀 하회 9만 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 좀 가지고 있으면 흐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 13만 원대 돌파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자. 20% 비중이니까 추가 매수는 말고 한 20%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추매할 여력이 있다라면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쪽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갖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의 경우에는 지양하시라는 말씀 주셨고요. 대신에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제주반도체인데요. 16,500원에 상당히 비중이 높으시네요. 60%의 비중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제주반도체 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15,370원 선에 거래 중인데 지속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자면 조금은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정고점을 뚫고 조금 더 올라가는 돌파 패턴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문가님 갈 듯 말 듯한 그런 차트가 좀 보여지고 있네요. 비중이 60%니까 불안한 거예요. 16,500원. 원샷 원킬로 한 방에 샀을 거예요, 이거. 한 방에 샀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이거 만약에 10,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요? 되묻고 싶네요. 이거 10,000원까지 빠진다면 버틸 수 있을까? 뭐 올라가기만 한다면야 버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설마 거기까지 빠지겠습니까? 제주반도체 흐름들 나쁘지가 않아요. 온디바이스 AI 요거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요 2월 1월 중하순경부터 상승을 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다시 한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어요. 쉬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을 때 거래량이 확 증가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을 때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21선이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러면 요 21선을 탁 올라타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18,000원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매수하는 부분들이 안 좋아요. 나중에 진짜 되게 크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매수를 할 때 분할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제주반도체는 뭐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18,000원대 그 위로 올라갔을 때 매도를 고민해보자. 절반 정도 챙겨놓고 절반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홀딩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Y팜 기다려주고 있네요. 4,500원에 40%. 오늘 좀 상당히 비중을 높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종목 상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Y팜 보자면요. 2.31% 올라서게 되면서 4,000원 선이 좀 무너졌네요. 3,995원 선 현재 거래 중인데 다만 좀 거슬리는 부분이 한 가지가 좀 보입니다. 전문가님. 아직도 약간 미전환 사채가 144만 주가량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자 배정 이슈까지 좀 같이 겹쳐서 있네요. 이 부분 괜찮을까요? 자, Y팜을 4,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왜 여기서 매수했을까? 자,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설날
설날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아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을 건데 그래서 아마 녹화를 했던 부분들이 기억이 나네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미.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와이팜이 지금 보게 되면 얘가 뭐하는 회사인가 한번 보세요. 자,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 모듈을 생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죠?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동사가 유일합니다.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장비 쪽, 이쪽에는 필수예요. 핸드폰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와이팜이라는 기업은. 근데 4,400원대, 4,500원 부근에서 한 번에 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10% 조금 넘게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61선 정도라면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얘도 21선이 꺾여 있죠. 그러면 이 21선 수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런 구간처럼. 요런 구간처럼 수렴을 해주고 나서 돌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약간 좀 소요가 되겠지만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항 자리 때는 다시 이 매수가 언저리 때가 저항이 될 겁니다. 4,500원, 4,600원 요 자리 때가 저항이 될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와이팜이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밀리기만 했거든요. 저는 요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전략은 40% 비중이에요. 4,500원대 매수, 4,5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빠지면 불안하죠. 그러면 전략은 두 가지예요. 4,500원 위로 올라가서 손실이 없을 때 그때 뭐 절반은 정리하고 20%를 나머지 20%만 이 전고점 돌파를 한번 노려보시든가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이거 넘어서서 요 6,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도 있습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매 분기마다 실적 체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실적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 회사가. 나쁘진 않은 그런 사항들이고 증설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매출 늘어나겠죠. 거기에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기마다 늘어나는가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명쾌하고 자세한 상담 날이면 날마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로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께 상담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파미셀 들어왔네요. 12,000원에 30%. 지금 시각 파미셀 주가 흐름 보자면 0.47% 올라가게 되면서 12,580원. 어제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 급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을 하셨는데 전문가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 한번 눌림이 발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쭉 올라갈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파미셀을 1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일단 수익 권역이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약간의 수익이에요. 손절가를 잡으세요. 12,000원으로. 손절을 12,000원으로 좀 잡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라 요거는 보유자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조금 요 추세대로 보게 된다라면 요 한 13,000원대 초중반 요 자리대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13,000원대 중반 한 13,500원 요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요 구간 자리대가 매물대가 좀 많아요. 매물대가 좀 많은 구간이고 단기에 제법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선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요거 좀 조정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13,000원대를 노려보되
저라면 이거 그냥 매도할 것 같습니다.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보거나 아니면 저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거나 제약바이오 섹터에 살 것들 많아요. 반도체 쪽도 살 거 많고요. 2차 전지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파미셀에 대한 명쾌한 전략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보내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방송 끝까지 도와드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인선 ENT 들어와 있네요. 6,800원에 10%. 지금 시각 인선 ENT 주가 흐름을 좀 바로 보자면요. 현재 0.51% 올라가게 되면서 4,965원, 이제 5,000원 선이 계속해서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대로 가다가는 52주 최저가 이 단기 저점 라인 정도를 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드네요. 인선 ENT가 참 이 회사 참 폐기물 처리 업체예요. 환경 업체죠. 좀 아는 회사입니다. 20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친구가 241선을 돌리지는 못해요. 꺾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요걸 보세요. 요때. 요 구간대. 241을 깨고 난 이후에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거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간에서도 이걸 수렴을 하지 못했어요. 이 하락 추세대를 벗기질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요 12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깨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이 친구가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재무 구조가 나쁜 것도 아니고 뭐 50% 부채 비율이면 거의 뭐 무차입이라고 좀 봐도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일 것 같아요. 뭐 인선 ENT 같은 경우 뭐 폐기물 쪽에 있기 때문에 뭐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이슈들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탄력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10%를 매수를 했다고 하고 6,800원이라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오는데 한 6,000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기본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이 241선 자리 때까지. 그러면 그때 상담을 더 요청을 하세요. 그럼 그 상황을 보고 상담을 이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 보유를 하되 6,000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시 상담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선 ENT까지 저희 자세하게 만나봤고요. 저희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하루였습니다. 지금 바로요.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함께 가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아래의 공간을 통해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까지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자, 이 특별한 공간 속에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더욱더 자세한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저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이죠.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 가득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